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우 씨의 추도사가 화제입니다. 여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추도사를 두고 속 시원하다, 정치적이다, 여러 반응과 해석이 분분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진실 공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첫 사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 아들 노건우 씨가 전한 추도사 중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에서 아들 노건우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국가기밀 문서 뜯어서 읊어대고 불쑥 찾아오니 진정 대인배의 풍물을 뵙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법여권으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어 그 의미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에 대해서 근거가 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NLL 발언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4일이죠. 부산 유세 당시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했습니다. 남측에서도 국수화를 받고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국수가 개편되어서 나도방송이 작가지고 평화협정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원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 전 북한 위원장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모든 대선 이슈를 잠식할 만큼 상당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 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이번 노건우 씨의 발언 중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연 불쑥 찾아온 게 맞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새누리당 입장은 김무성 대표가 공식 초청을 받고서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여당 출입 기자들에게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와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일정을 추진한 과정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문서엔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와 경남도당이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일정을 담은 보고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방문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노건우 씨의 발언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추모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사, 또 과거의 그런 아픔, 뭐 이런 거 이제 개인적인 이런 소외를 필요하는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아주 예민하고 정치적인 일, 그리고 그 말했던 내용도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여당의 경우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오후에 노무현 재단의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일단 국민TV와의 통화 후에 오늘 오후 문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무성 대표 측이 봉화마을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렸고 노무현 재단은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3, 4일 전에야서야 김무성 대표의 방문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의견이 엇갈리는 지난 5월 12일 추도식 참석 요청서도 노무현 재단 측 말에 따르면은 유관기관에 보내는 안내 공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2일 날은 새누리당과 노무현 재단 측의 통화 내용 역시 추도식에 김무성 대표가 추모화환을 보낸다는 것에 보내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전날인 5월 22일까지도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 명계남 씨가 지난 23일이죠. 트위터에
사전에 참석을 알리고 의논을 하는 게 상례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흘리고 경찰 병력 450명과 함께 쳐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비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좀 묻혀지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추도식 다음 날 SBS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음악이 이번에 또 사용됐다고요. 네, 지난 24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다음 날이죠. SBS 8시 뉴스에서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춤파는 처벌은 기사만이란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모습을 담은 약 5초 정도의 영상에서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합성했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 부끄러운지 알아야지와 기분 딱 좋다에 부와 딱을 연결해서 합성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SBS는 이 때문에 25일입니다.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노무현 재단 측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일베 노래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SBS에 대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SBS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음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추도식 다음 날 화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을 사용한 것이 이게 과연 실수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BS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난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번 반복해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실제로 최민희 의원의 말처럼 SBS를 비롯해 공중파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도 지난 4월 21일 방송가에 침투한 일베 SBS가 알아본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획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획 영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방송가에 숨어있는 일베에게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진짜 이른바 일베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베가 있든 없든 간에 제작진의 부주의는 좀 엄하게 다스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청래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더군요. 네, 오늘 오후 늦게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직 자격정지 1년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및 지역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내 당직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당적은 그대로 유지돼 내년 4월 총선에 새정치연합의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되지만 정청래 의원이 원한다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인 내용과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또 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일단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지난 24일이죠. 새정치연합의 초계파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교육감은 독배를 받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각오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 새정치연합 비노에겐 여전히 외부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호남과 486을 집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폭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분당 위헌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계파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